윤창중의 시국 토크쇼 윤창중 정치학교가 이번에는 태전으로 갑니다. 부산 대구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중원 태전으로 가겠습니다. 11월 24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장장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장소는 대전 기독교 연합 봉사회관 컨벤션 홀입니다. 위치는요, 서대전 내거리역 2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서대전 공원과 세이백화점 사이에 있습니다. 기독교 연합 봉사회관 컨벤션 홀입니다. 문재인 좌익 독재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는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 보수 우파,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은 어떻게 해야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내려오게 할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은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정권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의 중원 태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서로가 위로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전 충남, 청주 충청북도 세종시 그리고 교통망으로 연결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총궐기 모임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가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는 가급적 칼럼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데 이 인물에 대해서 자주 공격한 것은 국가 이익에 옳지 않다. 그런 제 나름대로 판단하에서 트럼프에 관한 칼럼, 글은 좀 자제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미친 것이냐, 미친 척을 하는 것이냐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적도 있습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7, 8, 9, 10, 10일 5개월이 되어 갑니다만 트럼프가 정신을 차렸죠. 이게 보니까 문재인 김정은이가 한통속이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얼렁뚱땅 이 핵폐기 문제는 건너뛰고 제재만을 해제 받으려는 쪽. 이거구나. 나를 좀 완전히 가지고 놀고 소위 말하는 기만하려 하는구나.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 넘기느냐.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심지어 한미 동맹 관계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낸다 해도 이를 감수하면서 미국으로서의 제 갈 길, 마이 웨이를 가겠다는 그러한 전술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가 문재인과 김정은, 김정은과 문재인을 어떤 전략과 어떤 전술로 다루고 있느냐, 그 배경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김정은이는 문재인이와 어떤 내통을 했느냐. 쉽게 말하면 내통이죠. 유럽에 나가서, 당신이 유럽에 나가서 대북 제재를 풀어줘야만, 그래야만 핵폐기를 촉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김정은이가 시켰던, 아니면 문재인이가 내가 이런 이야기도 하려고 한다고 했던 간에, 어쨌든 간에 문재인이가 유럽에 나가서 김정은 나팔수 역할을 했죠.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게 상황을 보면서 지난 1일입니다. 지난 1일 적대 세력이 우리 인민의 복리와 발전을 가로막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매달려 있다. 여기서 적대 세력은 미국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미국을 겨냥해서 직격탄을 날렸고, 다음 날이죠. 2일 날 북한 외무성이 미국 연구소 소장 이름으로 어떤 논평을 발표했느냐. 지난 4월 김정은의 결정으로 폐기한 병진 노선, 그러니까 핵개발과 경제개발, 이 병진 노선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겁을 주었어요. 이렇게 겁을 주었는데 미국에서 대뜸 아주 격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죠. 정색하고 반응을 보인 게 아니죠.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이미 익숙해졌다. 익숙해질 만큼 익숙해진 그 미국의 내면 세계를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이른바 FFVD라고 그러죠. 최종적이고 finalized하고 완전히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이다.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어요. 자, 그래 너희들 뭐 떠들려면 떠들어라. 우리는 FFVD다. 그러니까 최종적이고 더 이상 이 논할 필요 없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리고 완전히 fully 검증된, 아무리 뒤져도 북한에는 단 한 기의 핵탄두가 없는, 그리고 핵을 또 개발할 미래 핵도 없는 그러한 FFVD를 관철하겠다. 그러니까 김정은과 문재인의 이 교란 압박 전술, 미국을 교란시키고 또 압박을 하는 이 북한 특유의 교란 압박 전술에 이제 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김정은이가 그렇게 내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점잖은 반응을 보이면서 그래 우리는 FFVD야 이게 나온 것은 과연 무슨 의미냐? 트럼프 정권이 그간 김정은의 그 위장 평화 공세에
좀 제발 좀 속지 말고 비핵화를 추진하라. 그래, 비핵화 좋다.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 하는 거 좋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김정은의 위장평화 공세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 미 의회, 또 전직 고위 외교관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우려를 수용한 것이다. 그래서 철저히 원칙이 있는 대응으로 방향을 바로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국면인 거 지금. 트럼프가 정신을 차린 거죠. 물론 여전히 트럼프의 성격상 끝까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일단 안도에도 좋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는 김정은 또 문재인을 상대로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해서 서로 속이고 속는 그 전술 전략을 펴왔죠. 그런데 바꿔 말하면은 그게 큰 장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미국 내 여론을 오히려 악화시켰고 오히려 이 중간 선거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중간 선거 이후로 넘겼고 그리고 내년까지 넘기고 내년까지. 자, 이것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되냐. 한마디로 말하면 원칙이 있는 FFVD 관철 쪽으로 방향을 확고히 잡았다. 적당하게 김정은하고 이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가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존 볼턴, 강경파죠. 이 3인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문재인과 김정은을 겨냥해서 벌이고 있는 이 전술 전략은 세 가지로 저는 정리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첫째 뭐냐?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검증, 이 베리피케이션을 해야 되겠다. 이 검증 우선 불변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미국판 지연작전입니다. 트럼프와 폼페이오 입장에서는 6월 10일 미국 싱가포르 그 정상회담이 이거 정말 외환 내빈이었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가 이 엄청난 카드를 잘못 썼구나라고 후회하고 반성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일단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멈췄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급한 불은 이미 끈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손해본 장사, 이 엄청난 카드였는데 이걸 잘못 섣불리 사용해가지고 손해는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한 불은 끈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저게 김정은이가 저게 호락호락한 놈이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철저한 비핵화 쪽으로 가자.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밀어붙이게 된다면, 미국이 뭐가 좀 급해서 미국이 뭐가 좀 안다라는 것 아니야?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거죠. 김정은이가 보기에, 문재인이가 보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미국이 우리 서두르지 않겠다. 이렇게 트럼프가 언급한 것이 그 말이었구나. 라고 이게 지금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이 전술 전략에 이 수정을 가한 거,
이 수성을 가게 된 이 모티베이션, 그 동기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김정은이가 실질적으로 핵 폐기를 하겠다는 어떤 이 확실한 이 물증도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 그런 결과가 되면 북한의 경제난 문제가 이게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야,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말이야 이 북한 경제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문재인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좀 당신이 좀 나서봐라,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오고 갔다고 봐야 되죠. 정상회담에서 오고 갔던 아니면은 지금 이 마쿠 또는 이 언더그라운드 이 지하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미국이 놓치지 않은 것 같아요. 폼페이오가 8일 뉴욕에서 이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이 부장이죠, 김영철을 만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인터뷰를 했는데, 북한의 핵무기 포기 약속을 왜 믿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가 하겠다고 말했다 이거예요. 김정은이가 하겠다고 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 거죠. 김정은이가 입으로만 얘기한 입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김정은이가 틀림없이 비핵화를 할 것이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말을 못하는 거죠. 제가 그거 하겠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이 트럼프의 그동안의 검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그 강도가 아주 확실해집니다. 뭐라 그랬냐? 미국은 검증해야 한다. 미국은 눈으로 봐야 한다. 눈으로 봐야 된다. We will have to verify 그랬어요. 우리는 검증을 해야만 할 것이고 We have to see it. 눈으로 보겠다.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편이죠.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내가 혹은 미 행정부 누군가가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김정은한테 네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곧이곧대로 들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야,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또 강조를 했어요. 우리는 볼 필요가 있고 알 필요가 있다. We'll need to see. 눈으로 볼 필요가 있고 We'll need to know it.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라고 아주 분명히 말했어요. 이건 뭐냐? 두 번 다시 속지 않겠다는 고백인 것이죠. 두 번 다시 속지 않겠다. 그래서 참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죠. 야, 이 검증을 우리가 강력하게 못을 박았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했구나. 이 김정은하고 협상하는데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검증하라고 했구나. 검증 우선 불변의 원칙. 역시 미국은 여론시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인 거죠. 미국의 전문가들, 한반도 전문가들, 전직 외교관들, 미 의회가 모조리 야, 이거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트럼프와 폼페이오가 정신을 차리게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른 인터뷰에서 뭐라 얘기했느냐. 아주 더 강하게 얘기했어요. 검증이 전부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It's all about verification이라고 했어요. It's all about verification. 검증이 전부다. 검증이 전부. 다른 건 필요 없다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단지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Only time will tell.
기다려봐라 이거야. 우리는 끝까지 검증할 것이다 이거지. 무슨 얘기냐면 이제 8일 날 김영철을 만나게 되는데 뉴욕에서 그 폼페이오 자신이 요청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그 FFVD에 대한 답을 갖고 나오라 이거죠. 그렇다면 뭐냐, 트럼프가 북한 비핵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한 거, 이것은 김정은이가 분명히 6월 10일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CVID에 합의해놓고, 그때는 완전한 CVID라고 했죠. 상응 조치를 요구한 거 아니에요. 완전 합의해놓고서.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의 아주 전통적인 협상 기술이 먼저 원칙에 합의하는 거죠. 원칙에. 두 번째는 그 원칙이라는 것을 마음대로 이제 해석하면서, 그게 뭐냐?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거. 지금 원칙에 합의한 뒤 디테일 하나하나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합의를 깨면서 이익을 챙기는 그 살라미 소세지, 그냥 그야말로 엄청나게 이 날카로운 칼로 잘게 썰어가지고 그걸 전부 다 단계화하는, 그 단계마다 보상을 노리는, 이게 소위 말하는 살라미 전술 아닙니까? 이런 북한 특유의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트럼프가 간파한 거죠. 아, 내가 이거 몰랐구나. 그렇다면 뭐냐? 미국식 살라미 전술로 지금 맞대응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미국식 살라미 전술로. 두 번째 트럼프의 이 전술은 뭐냐? 이 소위 말하는 문재인과 김정은을 압박하기 위한 그 전술이죠. FFVD를 받아내기 위한 그 전술이 뭐냐? 미국 주도의 유엔 대북 원칙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에는 결코 흔들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대북 제재 원칙은 북한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권도 반드시 지켜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예외 없이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대북 제재 원칙, 그걸 고수하겠다. 지금 뭐 분위기가 느슨해졌다 뭐 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인데, 지금 대북 제재를 강화하겠다라는 데까지는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회담 분위기를 또 지켜봐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 시종일관 트럼프 그다음에 폼페이오가 말하는 것은 뭐냐? 대북 제재 원칙은,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된다. 언제까지?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 강공론으로 완전히 돌아선 건데, 거기에는 지금 북한하고 밀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정권, 그리고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는 거죠. 네? 이게 뭐냐? 김정은이가 적어도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또 이 폐기됐다고 하는 이 풍계리 핵실험장 이 사찰 일정을 내놓으라 이거죠. 자, 우리가 가보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영변 핵시설 IAEA가 사찰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핵무기의 일부,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그리고 ICM 폐기가 이루어져야만 내년 초 제2차 미북 정상회담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의 입장은 그건 거죠. 자, 완전한 핵폐기라, 이 FFVD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내년 초로 미뤄놓은 그 미북 정상회담이 정말 이게 실현이 되려면 지금 이런 것을 너희들이 만족시켜야만 2차 미북 정상회담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대북 경제 제재도 풀릴 수 있다. 이러한 전략, 이러한 입장이 지금 미국의 입장인 것이 확고한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 거죠. 지금 테러 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는 문제, 북한 여행 금지를 중단하는 문제, 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 이런 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북한한테 줄 수 있는 당근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당근을 섣불리 주지 않겠다는 거죠. 불과 5개월 전 그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트럼프가 막 그냥 이렇게 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지금 태도가 바뀐 거라니까요. 왜 이렇게 이런 게 나오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이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농락하려 했던 그 속셈, 이게 지금 드러난 거죠. 미국은 요지부동이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적대 세력이 제재 책동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런 공격의 날을 세운 것으로 봐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이 겉으로는 이 문재인 김정은에게 유화적이고, 또 그러면서도 이 강공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좀 미국이 완전히 지금 취하고 있는 강공책과는 180도 다른 강공책을 취할 수 있구나를 그럴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준 게 뭐냐면, 볼턴 이 보좌관이 있죠. 백악관 보좌관이 대북 선제 타격론이 여전히 유효하다. 지난해 31일 워싱턴 소재의 이 싱크탱크 이 알렉산더 해밀턴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만약 당신이 이 싱크탱크에 소속되어 있다면 북한에 관해서 어떻게 쓰겠느냐, 글을 쓰겠느냐 하니까 자신은 뭐라고 얘기했냐. 교활한 악마다. 북한은 교활한 악마라고 썼을 것이라고 했어요. 교활한 악마. 스니키 이블이다. 이 언어의 천재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당신이 선제 타격, 이 퍼스트 스트라이크, 선제 타격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도 그게 유효하느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관영 협상이 중단된다면 그런 군사적 옵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으니까 볼턴이 뭐라고 했느냐. 나는 여전히 모든 것을 믿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볼턴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단지 트럼프의 일시적인 유화 정책에 그것을 의식해서, 그러니까 참모이니까 트럼프한테는 자신의 이제 의견을 내놓는 거죠. 그 결정은 트럼프가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턴도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뭐냐. 트럼프의 태도가 바뀌고 있으니까 이런 데 나가서 북한은 교활한 악마다. 선제 타격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미 동맹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북한과의 협상의 판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은 이 강공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협상이 다 깨질 경우에는 미국은 선제 공격, 북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그리고 뭐냐, 지난번에 이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방한해가지고 이 문재인의 대북 정책 결정 책임자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순회하면서 만났죠. 그러면서 FFVD를 아주 노래 불렀어요. 이건 뭐냐? 만약 문재인 정권이 섣불리 대북 제재를 풀어준다면 제재하겠다.
당신네들도 제재하겠다는 소리가 이건 뭐 틀림없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이제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한미 동맹의 틀은 유지하는 선에서 노골적으로 문재인의 독주와 폭주를 제어하는 행동들을 취하고 있다. 네? 그게 지금 엄격히 말하면 지난달부터 이게 나오는 거죠. 아, 이것 봐라. 오냐 하니까 이게 지금 완전 상투 위에 올라타는구나. 그게 이제 9.19 평양 정상회담 직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강경화에게 전화를 거가지고 엄청나게 거칠게 항의하고, 이게 왜 사전 협의하지 않았느냐. 응? 그리고 이게 지금 긴장 완화라는 이름으로 말이지. 이게 지금 군사 분야에 있어서 이 북한의 다 양보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대놓고 불만을 표시했고, 또 미 재무부가 그 엄청난 재무부죠. 한국의 은행 7군데하고 전화 회의를 갖고 대북 제재 준수를 강조했죠. 한국의 시중은행 7곳하고. 간단한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회상하다면 트럼프가 이 강경화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의 그 의도성 국정감사장에서의 질문에 뭐라겠습니까? 오이사 조치 해제를 부처 간에 협의 중이다 했더니 트럼프가 바로 그냥 우리의 승인 없이는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직격탄을 쏘았죠.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굉장히 이제 미국으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한 게 뭐냐면, 문재인 김정은이가 남북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위한 착공식을 연말에 갖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극도로 지금 극구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합의를 평양에서 하고 왔단 말이죠. 야, 이거 용납할 수 없구나. 왜 용납할 수 없느냐? 남북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라는 것은 명백히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입니다. 예컨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연결할 경우 북한의 레일이나 침묵을 교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썩었으니까. 녹슬고. 대한민국의 자재와 중장비가 북한 쪽으로 반입돼야 하는데 이는 미국이 도저히 눈 감아줄 수 없는 대북 제재 위반이죠. 유엔 안보리 결의의 2375호 위반입니다. 북한과의 모든 합작 투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협력 사업을 금지하고 있어요.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 7항에 북한에 대한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 차량과 이들의 부품 등 사실상 철도와 관련한 모든 부품과 자재 공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위반해요. 그리고 남북 철도 연결은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라고 천명한 이명박 정권의 524 조치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의 승인 없이, 어프로벌이 없이는 대북 제재 완화할 수 없다라고 쐐기를 박은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요즘에 무슨 이 종전선언보다도 지금 524 조치 해제를 지금 계속 떠들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정부 세력들이 그걸 또 합창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정말 올해 안에 이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작업 그 착공식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524 조치에 명백히 나와 있는데 이걸 다 해제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냐? 문재인은 이걸 해제시키고 하겠다는 거죠.
완전 미국에 대해서 이걸 뭐 그냥 내놓고 그냥 뭐 배째라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이걸 아마 용납하지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지금 미국이 걸고 있는 게 뭐냐면 북한 인권 말살 현상을 적극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건 뭐냐? 결국은 이건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북한을 압박하려는 전술 전략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하죠. 또 한편은 뭐냐? 트럼프가 김정은과 협상하기 위해서 이 북한 인권 탄압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비판이 미국에서 굉장했잖아요. 이걸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죠. 대단히 잘한 결정이에요. 대단히 잘한 결정. 미국의 소리가 입수한 유엔 총회에 제출된 새 북한 인권 결의안이 지금 보도가 됐어요. 거기서는 뭐냐면 고문, 가혹행위, 강간,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그냥 집어넣는 거죠. 법치의 결여, 정치, 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 선고 그냥 인민재판에서 사형에 처하는 연좌제, 강제 노동 등이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고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 체제 또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보복 뭐 이런 것이 극도의 통제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이런 반인도도 범죄가 김정은을 포함한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자행되고 있다 이거죠. 네. 유엔 총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 결의안이라는 것은 이건 뭐 100% 미국의 그 의중이 포함된 거죠. 그래서 뭐냐? 국제사회에는 이런 범죄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국제형사재판소 ICC라고 그러죠. 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북한 고위층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를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북한 인권 결의안이 명백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김정은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가지고 맞춤형 제재를 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 국무부도 또 분명히 입장을 표명했어요. 이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겠다. 그렇다면 지금 인권까지 동원을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초지일간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전술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김정은은 결국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다. 자, 이런 상황 반전이 어떻게 왔느냐? 그것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내의 그 여론 주도층의 끊임없는 끈질긴 이 트럼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거.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 이 국가 중심 세력이 끊임없이 이 트럼프의 각성을 촉구한 거. 전략 수정을 촉구한 거. 그 결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문재인 김정은과 싸워야 하겠습니다. 24일 윤창중 정치학교 대전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중천권 국가 중심 세력의 총궐기 대회가 되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윤창중 칼럼 세상이라는 이라는 것을 인터넷에 치시면 여러분이 지금 보신 그 방송을 글로써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윤캐스 TV 그 화면 밑에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 여러분들이
꼭 눌러주십시오. 지금 구독자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스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